강프로입니다. 자, 덕산테코피아 봅니다. 일단 덕산테코피아가 딱 요쪽 구간에서 호재가 나왔죠. 일본의 센트럴 걸러스 쪽으로 6만 톤 규모의 전해액을 납품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건 IRA 법안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유형의 종목이 있죠. 그게 엔캠이에요. 엔캠. 뭐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엔캠이 이쪽 구간에서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냈죠. 거의 뭐 올해 들어서만 상승폭이 6만 원대부터 40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첫 번째 구간 뭐 한 35만 원 정도까지 보더라도 한 5배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먼저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이쪽에 떨어질 때 뭐가 나왔어요? 덕산테코피아도 비슷한 유형의 재료가 나왔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덕산테코피아는 저도 보유하고 있다. 그쵸? 그런다고 하더라도 엔캠만큼 갈 수는 없다. 주식시장은 상징성이라는 게 있어요. 엔캠이 먼저 이쪽에 대한 시세를 잡고 움직였고, 그쵸? 흔드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의 엔캠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의 대장은 엔캠이 맞죠. 근데 엔캠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미래가치가 정해져 있는 덕산테코피아의 주가가 엔캠이 많이 올라간 곳에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동일하게 맞이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호재가 나오고서도 떨어지는 상황이 왜 나왔을까요?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덕산테코피아는 덕산그룹 자체가 사업을 벌리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조달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시비를 여러 번 발행을 했는데 그 마지막 시비 전환 청구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전환 청구권 금액에 대한 부분, 뭐 전환가액이 뭐 2만 5천 원인데 뭐 지금 주가가 이 정도니까 뭐 더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7월 10일까지 7월 10일 날에 마지막 그 전환 청구권이 된 물량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부분, 이제 악재 소멸이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봐야 된다는 거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내일이죠. 월요일 날에 나오는 장 초반에 흔드는 구간을 제외하고서는 이제는 뭐 더 이상 주가 변동폭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먼저 반영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엔캠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엔캠의 실적을 먼저 볼게요. 지금 고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9만 원이니까 40만 원 잡고 지금 22만 5천 원이니까 50% 떨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엔캡의 시가총액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느냐? 4조 5천억입니다. 곱하기 2 딱 때리면 한 10조 가까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올해 나오는 실적이 870억. 그냥 계산하기 쉽게 볼게요. 1000억이라고 잡았을 때 곱하기 10을 하면 1조가 되죠. 여기서 곱하기 100을 하면 10조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금 PER이 100배까지 받았었다. 그러면 덕산테코피아는 요 정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예상치예요. 그쵸? 올해 이 정도 실적 낼 수 있고 실적 냈을 때 100배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데 뭐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비싸게 거래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상징성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전해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은 아닙니다. 그쵸? 실적 보면 형편없죠. 이래서 주가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 더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이제 떨어져서 1조 원 정도 됩니다. 평가치 자체가 낮다. 그쵸? 자,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적 좋은 거 막 찾고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들 찾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렇게는 돈 못 법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 누구도 이 반박을 할 수 없는 종목, 하이닉스입니다. 그쵸? 한국 시장에서 2등주죠. 2등주. 23년도에 곱하기 2, 2배 올랐습니다. 하이닉스가 50조에서 100조까지 올랐어요. 근데 23년도에 실적 어땠어요? 적자예요. 분기마다 2조 원 가까운 적자를 계속 찍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곱하기 2, 100% 상승이 나왔다. 주가는 실적이 좋을 때는 안 올라갑니다. 23년도 실적 보시죠. 아니, 주가 보시죠. 7만 원대부터 쭉 올라가서 14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4만 원까지 또 올라갔죠. 왜?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으니까. 실적 대비하면 하이닉스는 비쌉니다. 근데 왜 더 올라요? 왜 안 빠져요?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내가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보세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70%. 이 정도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선 가격 위주로 내가 매매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이 정도의 상황 만들 수 있지만 그 가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보세요. 일단 덕산테코피아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했다. 최근에는 제가 뭐 저도 이쪽 구간에서 조금 물려 있는데 밑에 내려보면 뭐 7% 손절, 7% 수익, 밑에 내려오면 37%
수익 어디서 나왔어요? 올라가는 구간에 싸게 사지 않았다는 거. 지금 여기서 여기를 보면 싸 보이는데 이쪽 구간에서는 올라오는 거 보고 그냥 매수를 한 겁니다. 여기서 안 사잖아요. 그쵸? 쭉 올라오는 거 보고 다 매수를 한다. 이거 말고도 뭐 태성이나 그런 종목군들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매수, 매도 50% 이런 정도의 상황 나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봐야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에서 아까 태성 보셨죠? 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보자.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안 보셔야 되고,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소통방에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 가격적인 부분입니다. 자, 지금 태성이나 그런 종목인데 반도체 종목도 한번 보시죠. 아까 전에 하이닉스 말씀드렸으니까 반도체 종목도 이야기를 드려야 되죠. 어때요? 매매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죠. 25%, 14%, 26, 22, 18%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보셔야 되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덕산테코피아를 보면 명확하게 구분 지어질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딱 있죠. 이격이 벌어지면 조정받고, 이격이 벌어지면 조정받고, 그쵸? 그런 과정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면 조정을 조금 세게 받고, 그러면 매매하는 과정에서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이격 무시하고 매수하고, 이격이 벌어지면 다시 매도하고, 하지만 고가에는 못 팔고, 떨어지는 거 보고 팔아도, 아까 전에 보셨죠? 보시면 매매하면서 이렇게 손절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손절을 하더라도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쪽에, 즉 2주 안에 쳐낼 수 있는 쪽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결과치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행하는 뭐 전환 청구권 행사나 시비에 대한 부분, 물량 부담이 있을 거다, 이런 부분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 만약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 시비를 뭐 하루아침에 발행하고 한 3개월 지나니까 전환 청구권 행사할래, 이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과거에 발행했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만약에 알려지지 않을 수도 없거니와, 만약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이런 정도의 상승 만들어냈을까요? 2만 원도 안 되는 주가에서 6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정도의 막 3배, 4배씩 올라가는 상승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올라가는 부분 확인하고, 시세 적용이 되었을 때 매매를 하더라도 37%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다른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아까 전에 보셨던 계좌 수익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식의 매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단기 보유 전략, 그렇죠? 덕산테코피아의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덕산테코피아 이제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시간 타점, 그렇죠?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덕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그럼 올라가는 부분을 공략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되고, 그 부분을 내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